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앞으로 각 진영별로 단일화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난 5일 국민의힘을 마지막으로 일단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과 정책, 말 한마디에 대한 검증이 더 치열해질 텐데요. 잠시 후 팩트체크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발언 논란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얼굴과 실명, 신상을 공개하는 것. 이런 경우 종종 보셨죠. 그런데 이건 불법이자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언론과 이를 문제 삼는 시민단체의 주장.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의 바쁜 일정에 더해서 이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네. 첫 번째 팩트체크, 이재명 후보의 로봇 학대 논란이네요. 네,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학대했다. 로봇 학대. 이런 영상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좀 공유가 됐습니다. 네. 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인데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박람회가 있었는데 로봇월드라고 했고요. 여기를 방문해서 이 재난 대응용으로 개발된 4족 보행 로봇 시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공유된 영상을 보면은 이 후보가 이 개와 비슷한 모양의 4족 보행 로봇 몸통을 잡고 확 뒤집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본적으로 감정이입 능력의 문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또 얼마 전 소시오패스 논란을 불렀었죠. 그 원희룡 전 제주사의 아내인 강희영 씨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인성이 반영된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로봇 기능을 시연하는 것을 보던 중에 나온 행동이었는데 네. 유력 대선 후보의 인성 문제까지 거론된 비판이었어요. 네. 일단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우선 이 후보 캠프 측은 이 영상이 일부만 편집해서 만든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네, 우선 원본 영상을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이 4분 정도 길이의 전체 영상이고요. 해당 영상을 보면은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그 해당 업체 부스를 방문하고요. 거기에 이제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뭐 이야기를 나누는 이 영상은 인터뷰를 딴 게 아니고 현장 스케치 영상에서 그 대화 내용이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 네. 이 영상 분위기를 보면은 이 후보가 로봇의 설명을 듣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곧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손으로 로봇을 이렇게 들어서 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잘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로봇 반응이 좀 시원치 않죠. 이번에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두 손으로 로봇의 몸통을 잡고 이렇게 턱 뒤집습니다. 네. 근데 보통 공유된 영상 여기까지만 나왔는데요. 이 앞뒤 전체 영상을 다 보시면 이 판단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진 영상을 보면 로봇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정확하게는 두 손으로 확 뒤집은 로봇이 다시 일어나요? 네, 넘어진 사족보행, 그러니까 뒤집힌 모습으로 된 로봇이 다시 일어나는데, 네. 이 정확하게 영상을 보시면 보통 실제 개가 이제 일었을 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네. 로봇이 넘어져서 이제 사족 다리를 하늘 쪽을 향하고 천장 쪽을 향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몸통 부분을 위에가 바뀌는 거죠. 네. 그냥 보시면 로봇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일어나고 나서 보다 하면은 그 로봇이 스스로 덤블링을 합니다, 뒤집기를. 네, 그러니까 이 업체 쪽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전복도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결국은 이 사족 보행 로봇이 넘어졌을 때 그대로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능력을 성능을 테스트해 보는 건데 그 앞뒤 부분 뭐 말하는 거나 그 뒤에 로봇이 하는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넘어뜨린 부분만 편집을 해서 보여준 거라는 거죠. 실제 영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 측의 해명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학대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어도 좀 과격해 보이긴 하는데요. 뭐 이런 의미 정도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종의 이제 테스트를 그 주최 측의 의도에 따라서 해본 거다 이런 입장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논란이 된 거는 학대라는 표현 때문이었잖아요. 로봇을 학대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초반 보도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상 모습도 거의 비슷하게 전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앞선 보도들을 따라서 받았습니다. 온라인 매체들이 좀 문제였습니다. 네. 자극적으로 이제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더 자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학대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 결국 이 논란이 좀 커지면서요. 해당 로봇 업체 관계자가 지난 1일 미디어 오늘에 다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뭐 말을 빌어보면 시연 자체가 로봇이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다. 제가 밀어도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밀었고 이후 밀어도 넘어지지 않게 복원해 그래서 제가 좀 더 밀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전체 영상 중에서 딱 일부만 잘라서 보여준 일종의 뭐 체리피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영상이 로봇 학대로까지 번지게 된 거네요. 네. 뭐 이런 체리피킹이 사실 흔한 조작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학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정했습니다. 네. 좀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뭐 과했다. 네네. 좀 셌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네. 일단 로봇 학대 논란은 사실이 아닌 걸로. 네. 자, 다음은 최종 후보 선출일까지도 누가 대선 주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아주 열띤 경쟁을 벌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공방 내용 준비하셨네요. 네네. 막판에 신경전이 두 후보 간 신경이 좀 과열되면서요. 양측 캠프에서 망원 리스트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먼저 홍준표 캠프 측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현 망원 리스트 25가지를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자 윤석열 캠프 측도 곧바로 홍준표 후보의 막말 리스트 25가지 이렇게 공개하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아, 참 듣고 싶진 않은데. 네, 두 후보 모두 실언 또 그에 따르는 해명이 반복되는 네. 유권자들 입장에선 좀 민망한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네. 서로 아주 25가지를 딱 집어서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공격을 한 거군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먼저 홍준표 캠프가 공개한 윤석열 망원 리스트를 먼저 보면요. 뭐 내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명박 박근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세금을 걷어서 남수를 끄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한열 여자 조연부를 보고 이건 부마항대인가요?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네, 논란이 많이 그리고 됐었죠. 안중근에서 참배하는 사진 올리면서 이제 SNS에는 인봉유세라고 한 것도 있었고요. 이런 정도가 있었고 이후에도 10개 정도 망언이 더 있었습니다. 네. 참 모아놓으니까 꽤 많은데요.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참 많은 실언을 하셨네요. 이게 모두 사실이라고 하면. 네. 자, 일단 이 발언들, 이거는 이제 상대편이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 네. 리스트를 발표를 한 건데, 네. 이게 다 윤석열 후보가 일단 말한 게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딱 하나만 빼고 윤 후보의 발언이거나 올린 소셜미디어 올린 게시물이 맞았습니다. 아. 이 한계가 판단 불가 사항이었는데요. 네. 이게 내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 해당 발언은 정확하게는 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발 출처입니다. 네. 정 의원이 윤 후보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다. 사설에서 친 거와 한 얘기가 와전된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발언은 윤 후보가 지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나머지 발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은 지난 7월 19일 매일경제에서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나중에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서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다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거지 실제로 120시간씩 걸어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7월 19일 같은 매일경제 인터뷰인데 이것도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건 부산일보와 인터뷰했는데 현재 인터뷰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요약하다 보니까 맥락에 취약돼서 잘못 나온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중근 전 참변 사진 올리면서 SNS에 소셜미디어에 인봉 의사라고 올린 거는 실수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수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윤석열 후보 측이 일부는 해명을 했고 이를 포함해서 네. 나머지 24개 발언 실제로 말했거나 네. SNS에 올린 글이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측을 이제 뭐 그쪽은 안 했냐 이러면서 25가지를 또 망언, 네. 리스트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 이것도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 홍준표 막말 리스트는 그 표현이 좀 센 표현들이 있어서요. 네.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대생들은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 남자한테 시키면 설거지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이게 2011년, 2017년 발언들인데요. 모두 사과했습니다. 인정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방송국 경비원에게 넌 또 뭐야? 니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다. 내까지 게 뭐 이런 게 2012년 11월 14일 뉴스원 보도가 있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홍보 측은 이거 사실 무건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확인 불가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따르는 FTA 통과를 못 시키면 그 기자한테 뭔데 특정 기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내가 이기면 국외권총 앞에서 그 기자 안경을 벗기고 한 대 때리기로 했다.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2011년에 나온 거고요. 요거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뭐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거울 보고 분치려는 후보는 안 된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나중에 사과했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출연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장에서 싸다는 발언도 역시 추후에 해명을 했고요. 네. 참 일단 사과를 많이 하셨네요. 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뭐 2012년, 11년 거의 10년도 지난 네. 아무래도 정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막말들이 리스트업이 된 건데 뭐 대체로 지난 17년 대선 때 발언이 좀 많이 있었으나 절반이 좀 됐고요. 네. 또 그 이전에 과거 발언들이 많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또 욕설 욕 너무 세좀 줄이긴 했는데 뭐 정리해드리면 윤석열 캠프가 제시한 홍준표 막말 리스트의 경우는 25개 중에 3건이 사실과 좀 달랐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네. 뭐 열띤 경선 과정 속에서 일종의 네거티브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경선도 마무리됐고 대선 본선이 시작되니까요. 이런 망언, 실언 리스트 이런 거 말고 좀 정책 공약 리스트를 가지고 송 기자님과 저희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을 들었습니다.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는데요.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은 매일의 주요한 이슈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새로 출간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회적 기업의 CEO, 청년 창업가를 인터뷰하는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여론조사를 전달하면서 밀리고 있다, 뒤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오차 범위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수요일에 방송된 오늘의 이슈 코너에서 TBS 의뢰로 한국여론사회연구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대선 가상 양자 대결, 본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전달했는데요. 네. 이때 진행자가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의 1.1%포인트 뒤진다.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도 1.3%포인트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 격차가 근소해서 오차 범위 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방송을 들었는데요. 오차 범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여론조사를 찾아보니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즉 사실상 우열이 의미 없는 수치인데 뒤진다, 밀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대선 후보 적합도를 알려줄 때도 1위는 몇 퍼센트, 2위는 몇 퍼센트로 순위까지 붙여서 알려줬는데요. 이 또한 우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라면 쓸 수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방송 유의사항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1위, 2위, 3위 혹은 앞서고 있다, 역전했다 등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는 표현은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써선 안 되는 예시인 1위, 2위, 3위 같이 서열화하는 내용, 그리고 앞서고 있다와 같이 우열을 표시하는 표현을 다 쓰고 있는 데다 오차 범위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더 문제였다고 봤습니다. 네, 선거 관련 방송을 할 경우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이런 경우 서열화하는 이런 방식의 고지는 지양해달라라는 의견이셨네요. 다른 모니터링 내용 있을까요? 네, YTN 라디오의 타 프로그램 내용을 재가공한 방송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는 틱보이스, 퀵보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YTN 라디오에 출연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모아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코너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원 프로그램의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인 25일부터는 음성의 출처를 대부분 언급은 했지만 27일 김은혜 의원 발언이 나오는 부분은 출처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코너는 거의 5분 동안 YTN 라디오의 탑 프로그램 내용이 나오고 있고 중간중간에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의 추임새나 질문도 드립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의 내용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송본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코너를 소개할 때 YTN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라고 출처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충분하진 않고요. 출처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음원을 재가공한 코너인 만큼 출연했던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명확하게 좀 밝혀달라 이런 의견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 있을까요? 네, 이슈앤피플의 한 코너인 러너스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송에서는 미래 교육이 열린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꼭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주제를 연세대학교와 배워본다라고 해당 코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방송이 되고 있는데 20일에는 연세대학교 지원을 받아 창업한 대학생 사업가가 출연을 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준비해야 할 것과 청년 사업가들에게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창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등이 줄을 이뤄서 코너 성격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7일 방송에서는 가수 겸 작곡가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창기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노래 이야기나 정신의학과를 택한 계기 등 개인적인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가수 초대석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미래를 준비할 때 필요한 교육을 배운다라는 러너스의 성격에 딱 들어맞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러너스 코너를 소개할 때 특정 대학교와 함께 만든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김창기 씨가 해당 대학 출신이라는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섭외의 배경에 김 씨가 해당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면 좋은 섭외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